그 어려움을 겪은 게 바로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저는 사실 답답한 것보단 되게 좋은 건데 잘 포장하구나. 네. 되게 좋은 건데 한 달 이상 있으면 답답해요. 고향도. 김치찌개 먹고 싶고. 두 분은 되게 잘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라루스에서 온 알리오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온 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동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못 나가서 사는 거 아니죠? 자기 선택 자유죠. 다들 한국에 정확히 몇 년도에 왔는지, 지금 몇 년 차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정착해로 2008년, 근데 어릴 때부터 진짜 여름방학 거의 2년마다 맨날 왔고요. 83년 때부터. 저는 2001년에 처음 왔는데 그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냥 23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도 40년 차 합시다. 저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쭉 살고 있는데 이제 17년 차입니다. 저는 2008년에 들어왔습니다. 15년, 16년 됐습니다. 저도 16년 차 2008년에 왔으니까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또이또이.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느낌이 어때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확실히 편해졌기도 하고 처음에 살았을 때는 되게 외국에 산다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 고향의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잘 적응이 되고 모든 게 저한테 맞게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맞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맞아가지고 두 번째 고향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저 고향이 이문동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거기부터 생활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가 살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한국에 너무 잘 적응이 돼 있어서 고향도. 고향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에 살기 훨씬 편해요. 제가 고향에 가면 딱 한 달 정도는 괜찮은데 한 달 이상 있으면 답답해요. 빨리 한국에 오고 싶기도 하고 김치찌개 먹고 싶고. 예, 저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고향을 뭐 생각이 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뉴스 보면은요, 정치 얘기도 장은어리랑 하고 축구는 제가 인도에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축구 나오면은요, 꼭 봅니다. 화이팅하고 진심이 느껴져요. 이제 몸속에 이제 한국인이 됐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저도 이제 폴란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저도 폴란드 가면 뭔가 불편하고 그립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여기 생겼으니까 임자, 장모님 등등등 다들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되게 한국을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 10대 때부터 제가 한국에 관심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은 저한테 한국 드림이 그래서 그 한국 드림을 코리안 드림을 저는 살고 있어요. 와, 성공하셨네. 그럼요. 저는 사실 어디 오는지도 몰랐으니까 6살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와서 얼마나 다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 곳에 왔는지. 확실히 왔을 때 모든 게 엄청 달랐지만 뭔가 적응을 빨리 하기도 하고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울산으로 처음으로 갔는데 정말 영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 같은데 GPS도 없고 그때는. 그래서 형은 되게 고마워요. 지금 형이 그때 11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책임감이 엄청 많았고 저희 어디 놀러 가도 형이 맵 보면서 여기 가야 된다 여기 가야 된다 그 어린 나이에 같이 한국말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근데 사투리 안 쓰는데 울산에 살다가 원주로 이사 갔어요. 원주.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항상 말하는 게 저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저는 벨라루스에서 외국어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영어과였거든요. 그때 교환 학생으로 온 미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기서. 벨라루스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고 사귀게 되고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남편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그때 첨부도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유학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과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다가 한국에 한국어 학당을 다니러 왔었어요. 남편도 만날 겸. 한국어 학당도 다닐 겸 제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잃을 게 없다, 살아보자. 어쩌다 보니까 지금 17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와, 한국어 꽤 오래 배우네요. 저는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동생이 먼저 한국하고 인연돼가지고 인도에서 동생이 한국 사람 상태로 가이드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한번 손님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국말도 뭐인지 모르고 한국 사람 처음 푸는 거고 제가 막 챙겨줘요. 과자도 챙겨주고 뭐 자리도 여기 앉아 뭐 그냥 해주고 10일 동안 여행 다녔다가 헤어지니까 막 울고 난리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더라고요. 이거 10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이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동생을 보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결심해서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이제 동생 따라서 한국 오게 됐고 회사에 일하러 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하러 왔는데 조금씩 한국말 알고 있었고 동생 때문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고 두 분은 되게 잘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왔을 때 뭐 2000 초반 한국 대사관에 면접 보러 갔어요. 왜 컴퓨터 그래픽 한국으로 가냐 물어보신 거예요. 직원이어서. 미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그래서 막 제가 다 뭐 문화 좋아하고 뭐 하고 신화도 좋아하고 해서 잘 왔다.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못 와요. 지금 못 해요 완전. 지금 연세에 서울대 여기 들어가려면은 일단 성적표가 제일 높아야 돼.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한국에 직접 와보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 제가 책으로만 오디오로만 들었던 이 한국어를 이제 실제로 듣게 되고 책으로만 봤던 실제 한국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어떤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 이상이었어요. 화려하고 뭔가 도시가 너무 활발하고 빠른 인생이 이렇게 확 느끼잖아요. 한국에 오면서. 사실 벨라루스 문화가 한국이랑 정반대인 게 한국은 빨리빨리면 벨라루스는 천천히 날아요. 근데 한국 빨리빨리 스타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도착한 첫날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첫 식사부터 시작하고 공항에서 타는 그 버스길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근데 그때 겨울이라. 겨울이었어요. 맞아요. 추웠어요. 엄청 추웠고 벨라루스도 추운데 한국이 제가 상상 이상 추웠어요. 처음 이제 한국 꿈도 안 꿨어요. 한국까지 갈 수 있다. 제 운이 좋았어요. 그 제가 일 때문에 일하러 왔거든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은 비자 신청했는데 얘가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일을 잘하는데 저를 안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비자 신청하면은 이 사람이 취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운 좋게 비자가 나왔어요. 운명이다. 운명이에요. 처음에는 관광 비자 신청할 때 거절됐고 두 번째 이제 일하러 오는 비자로 신청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나는 와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냥 눈물이 났더라고요. 제가 10월 26일 날 왔거든요. 그때 직항 가기가 너무 비싸서 경으로 왔어요. 홍콩 경으로. 산하고 바다 이렇게 같이 보는 나라 저는 본 적 없었어요. 너무 이쁘고 버스 타고 6001번호 홍대에 살았거든요. 버스 타고 오는데 그냥 그 새벽에 도착하는데 너무 이뻐서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외국인들이 오면 막 잠이 와요. 한국에. 저는 너무 신기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딱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한국에서 안 나가려고 별것을 다 했습니다. 음식도 잘 맞았어요. 저는 음식은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 제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이제 한국 하면 된장국, 미역국 그리고 김치찌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미 아는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 왔어? 와 밥 먹자. 먹으러 가는데 끝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 닭발까지 먹잖아요. 우리는 닭발 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인도에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여기 천국이 따로 없다. 밥 먹었는데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야지 또 2차, 3차. 2차, 3차에 대해서 아예 몰랐거든요. 끝이 없는 거예요. 술 그때는 안 먹었고 처음에 올 때는 음식에 대해서 여기가 전국입니다. 2008년 말고 제가 처음에 2005년에 왔기 때문에 왔는데 왜 이래 여기 진짜 무슨 미래 나라야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일단 간판부터 딱 반짝반짝 밤이든 낮이든 일단 밝아요. 나가도 무섭지도 않고 너무 안전하고 지하철 갔는데 다들 TV를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말했던 DMB. 그 DMB 제가 좋아하는 그 DMB 이게 무슨 나라야 진짜 여기서 사기야 뭐야 발전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요. 멈추진 않아요. 그리고 한국이 서비스 이거는 누가 언급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삼성 무슨 니까 있었는데 물에 빠뜨려가지고 저 우리 엄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물에 카메라 자체 들어갔어요. 그냥 서비스 센터 가는데 공짜로 고쳐준 거예요. 폴란드에서 산 카메라를. 그래서 한국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첫인상 다 좋은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데 조금 어려움 겪었던 저는 또 서열하고 그런 거 형, 뭐 동생, 후배, 선배, 호칭도 그렇고 약간 영국에서도 일을 했다가 한국 오니까 영국은 무조건 실력인데 여기는 실력 상관없이 약간 윗사람 말 잘 들어야 되고 존댓말 해야 되고. 제가
그런 문화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처음에 저 의견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눈치 보기 시작했을 때 아 그냥 상사하는 대로 하는 게 맞구나.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맞구나 배웠죠. 아직까지 가끔씩 그 어려움을 겪은 게 바로 제 이름 때문에.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계속 가입할 때 가끔씩 이름이 제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이라서 그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영국에도 안 들어가.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와. 한국이 발전하면서 기술이 좋은데 이름 긴 외국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저는 늘 전화해서 그래서 아직도 저는 사실은 옛날 카톡을 써요. 카톡 본사에서 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거 좀 부탁 그 계정 이전 그거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술 어느 정도 마셨지만 한국 와서 센 술 많이 먹잖아요. 소주. 영국에는 남자들 그냥 맥주 정도 많이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주량 늘리는 노력을 했어요. 또 그 분위기 어느 정도 외국인이 잡아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게임 같은 거 마스터하고 그래서 그런 게임 약간 주도하면서 되게 친해지고 저도 술은 이제 한국 와서 배웠으니까 뭐 아예 안 마셨다가 맨날 먹다가 토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인도에는 약속 개념이 없다고. 근데 한국 와서 딱 처음부터 배우는 것은 약속 시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약속 시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1시에 만나자고 하면은 제가 뭐 15분 전에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뢰를 얻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처럼 안 느껴지게. 왜냐면은 이 한국 분들이 인도인들이 좀 거짓말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인도 갔다 온 분들이 이미 알아요. 인도는 약속 잘 안 지키는 것은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웬만하면 노력을 많이 했고 술을 늘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쓰레기통 놓고 살짝 그냥 샷 이렇게 던져야 돼요. 던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먹다가 진심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문화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에 저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폴란드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은 폴란드에 대해 되게 좋은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조금 저를 잘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박사까지 따는 것도 사실은 한국 분들이 저를 그래도 박사님이다 약간 인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외국인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저는 알바로 얘기를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보안업체 모델도 했고 방송도 했고 언어 관련된 것도 했고 요리사 약간 것도 했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들어오는 대로 네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자신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진짜 미치듯이 공부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어 학당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밤에 알바를 끝나고 집에 와서 그 노트에다가 단어를 외우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게 지금 기억나는데 지금 그 노트를 보면은 와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했듯이 제가 들어오는 일들마다 제가 항상 오케이 이런 것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힘든 경험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힘든 경험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응은 잘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에 좀 답답한 점 뭐 있나요? 영국은 길이 되게 좁아요. 여기처럼 막 10개 이렇게 차선 있는데 뭐 5개 다 뭐 강남대로 그런 거 잘 없어서 무단횡단라는 거 없어요. 그냥 건너도 돼요. 아무 때나. 여기서 그런 거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거 솔직히 영국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긴 해요. 저는 사실 답답한 것보단 되게 좋은 건데 잘 포장하구나. 네. 되게 좋은 건데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서 네. 살만 계속 쪄요. 그래서 그리고 편의점이 또 24시간이니까 밤에 막 뭐가 땡긴다 라면 땡긴다 편의점을 가서 사고 야식이 습관이 돼요. 이제 한국 분들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 있는 나라고 모든 것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제 여행업 하다 보니까 인도는 아직까지 빨리빨리 문화가 없고 답이 항상 늦게 들어오고 근데 이제 가는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모르면은 한국하고 비교하거든요. 50km였는데 왜 3시간 걸리냐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이렇습니다. 도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걸립니다. 무슨 말 하냐 내가 인도를 모르냐. 저는 일단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고 범죄자를 뭐 인권부터 시작해서 되게 보호해주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죠.
거죠. TV 뉴스만 보면 별의별 거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약하게 재판에서 처벌을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방송만 보면은 뭔가 범죄자 나오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형사들이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오히려 반대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경찰은 인도 경찰한테 배워야 돼요. 인도 경찰들이 먼저 때리기 시작해. 일로 와. 먼저 때리기 시작. 뭐 잘못했어? 뭐 했어? 먼저 때리기부터 시작해요. 한국 살면서 또 고향이 언젠가 그리워할 거잖아요. 저는 영국에서 왔으니까 축구의 종주국이라서 축구 대회 할 때마다 너무 가서 응원 제 나라 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순간들 되게 런던 가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아요? 되게 비슷해요. 지금 럭비 때문에 지금 남아공 남아공 럭비 지금 럭비죠. 탑이잖아요. 저희가 맨날 하는 게 집을 거의 이제 막 놀러 가면서 친척들 이번 주는 우리 집 그러면서 바베큐 하면서 럭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고향 나라의 명절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거를 제가 제대로 즐길 수 없어서 사실 명절마다 제일 향수병에 걸리거든요. 제가 영상으로만 저의 가족을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순간이 제일 고향이 그립기도 해요. 저는 한국 오고 나서 못하는 것은 세 가지 있어요. 엄마 밥을 못 먹고, 두 번째는 크리켓 경기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 축구 할 수 있지만 크리켓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장 빌리기 또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우리 동네만 해도 조그만 동네만 해도 30-40개 경기장이 있어요. 인도에서? 인도에 맨날 해도 돼요. 세 번째는 인도 결혼식이에요. 거의 일주일 동안 그냥 파티예요. 즐겨요. 가족들이 다 이 가족 저 가족 저 가족 다 모아서 한국에는 결혼식 가면은 가자마자 끝나잖아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식당보다 짧아요. 거기 시간이. 더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죠? 하게 되면 인도에서 하고 싶어요. 같은 와이프랑. 근데 와이프가 안 하고 싶대요. 다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 가까운 친척들이 아프실 때 고향이 제일 제가 직접 바로 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장착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그 외에는 그리울 데가 없어요.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본인 나라에서 한국에 갖고 있는 이미지 저는 어릴 때 여름마다 왔을 때 뭐 90년대 초반 코리아라고 하면 다 북한 줄 알고 노스 코리아? 그때 노스 코리아가 더 유명했으니까 솔직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나 사우스 코리아 사람인데 근데 2002년 월드컵 그 무렵에 이미지가 너무 바뀌었어요. 본인들 나라에서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한국에 대해서 저 시골에서 살 때 한국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코리아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코리어 이 택배 회사에서 일한다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은 인도가 얼마나 인기 많으냐면은 한국 올리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미사일 쏜다, 뭐 옆 나라 북한에서. 그러면은 전화 와요. 너 괜찮냐? 그래서 거기 나라 아니고 거기는 나스코리아 이렇게 설명은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한국 이미지가 얼마나 올라오냐면은 저를 알아요 이제. 저를 이제 TV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공항에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 사는데 약사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인도 약사가 인도에서 TV에 봤다고. 왜냐면 이제 한국 문화원 생기고 K-pop 미쳐요. 지금 인도인들이 K-pop 때문에 미치고 한국말 배우려고 줄 서 있어요. 부셰미 처음 왔을 때 폴란드에서 한국 그 나라를 알았어요? 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 때는 한국이 되게 큰 약간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되나? 데우 마티즈 있잖아요. 그게 폴란드에 너무 인기 많았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 차라고 부를 정도로 아직도 티코, 마티즈 많이 돌아다녀요. 폴란드의 대중교통, 트램, 현대로템이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국 건지 알았어요? 그때는 한국 건지 알고 있었지만 어느 한국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쵸. 6살. 부모님 얘기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했다고. 그래도 뉴스에서 보니까 근데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 게 되게 많았대요. 부모님도 그때 30살 초반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셋이고 갑작스럽게 그냥 한국으로 떠난다. 할머니 쪽에서는 정신 놨다라고 생각했죠. 막내가 3살인데 어디 가냐.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죠. 아, 이런 나라에 오는 거구나.
살기 좋다 여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있는데 제가 아직 한국에 오기 위해서 제가 퇴학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이제 서류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직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제가 한국으로 유학하러 갔는데 이제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했더니 그 직원이 저를 보고 어디 한국 와 Korea where is that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고 저를 약간 이렇게 나이 어린데 무슨 짓을 하냐 약간 무시 느낌을 너무 받았는데 저는 되게 단단한 게 저는 뭐 한국에 가서 잘 될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한 2015년쯤 고향으로 갔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랑 친구들을 보는데 앉아서 막 한국 연예인들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연예인 이름 더 잘 알고 드라마들을 다 보고 놀이터 애들은 한국 댄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했더니 난리가 나요. 애들이 쳐다서 진짜 really? You live in Korea?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한국이 많이 변했다. 근데 저는 뭐 80년대부터 왔으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저 되게 궁금해요.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왜냐면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냄새부터 변했어요. 옛날 한국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요즘도 뭐 공사 많이 하지만 그때는 미친 속도로 아파트 막 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공사장에서 나오는 냄새 근데 솔직히 그거 되게 그리워하는데 살짝 하수구 냄새가 여기저기 늘 있었어요. 근데 나쁜 느낌보다 저는 한국 좋아했으니까 되게 그리웠고 그 약간 옷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옛날 작약으로 된 옷장 있고 그 안에 나프탈린 케미컬 냄새들 너무 좋아했는데 서울 오는데 강남 쪽에 아파트 진짜 많이 없었고 고속버스 터미널은 진짜 너무 컸고 다른 거 거의 없었는데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거 많이 달라졌는데 동네마다 마트는 절대 없고 그냥 작은 슈퍼 오락실도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옛날에 동네마다 작은 오락실 막 100원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은 20년 전 모습 그러면 어땠어요? 전 제일 아쉬운 거예요. 요새는 명절이면은 한국 분들은 한복을 잘 안 입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거의 당시 결혼식에 이제 전통 혼례 하면은 그때 잠깐만 입었다가 다시 갈아입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래도 한복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명절 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경복궁이나 그쪽에 외국 분들은 이제 렌탈해서 하는데 그 외에는 볼 수 있는 명절에도 기회가 진짜 안 거의 없어요. 입죠. 저는 오히려 요새 저희 와이프 가지고 우리 거를 사자. 우리가 입자.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오. 한복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한복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업사이클링 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안 입어요.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안 사는데 저는 이 홍대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2008년에 홍대 올 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지금 홍대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고 건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전통 집들이 점점 없어지고 제가 처음 올 때는 용산 쪽으로 가면은 그냥 주택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확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높은 고층 높은 건물 생기고 종로 쪽으로 또 마찬가지. 요새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전통집 보려면은 되게 어려워요. 견주 아니면은 완전히 아파트식으로 뭐 시기가 바꾸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 좀 안타까워요.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그건 진짜 아름다웠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빠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만날 때는 시간 가지고 만났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근데 요새 만나려면은요 몇 개월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럴 것 같아. 다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잡자. 그러면 언제 뭐 몇 달 후 뭐 기억나는 게 막 옛날식 프로그램들 연예인들 TV쇼 엑스맨 연애 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블 식스 뭐 이런 거. 맞아.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한국의 어떤 시기에 뭐 어떤지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였는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미어드리스다 물론 봤고 남녀 당구 생활 되게 웃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행이 돌고 돌아오니까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약간 그 분위기가 유행들이 다시 와요. 돌아와요. 뉴트로 레트로는 뉴트로 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2000년대 초반 아니에요 이게? 오 진짜 옛날 막 애니스테이션 라떼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즐겨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니까 너무 공감되고 너무 우리 스타일이랑 맞게끔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두 번째 바퀴 돌리고 있으니까 한국인이 또 가지고 있는 본국의 이미지 옛날하고 지금
지금도 뭐 바뀌어 있는지 그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이때만이 느끼는 거야. 택시 탈 때 택시 아저씨가 물어보잖아. 어디서 왔어? 그러면 그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 그 나라의 이미지.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면 오 젠틀맨 신사의 나라 이 얘기 나오고 아니면 축구 아니면 여왕. 저는 옛날에 인도 이미지가 한국인 생각에서 안 좋았어요. 뭐 맨날 사고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뭐 복잡하고 도로도 안 좋고 뭐 여행 가면 힘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 한국 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다 인도가 너무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이 지구에서 개발되는 나라 중에 하나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이제 인도로 투자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면은 인도에 대해서 다 좋은 이미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다 한국 분들이 이제 인도인이 만날래고를 해요. 그리고 만나면은 인도에서 어떤 사업하면 잘 될 수 있냐 택시 타도 택시 아저씨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다 그렇더라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한국인 생각에는 인도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잠재력이 많다. 앞으로 일단 옛날에는 폴란드라기보다 제가 택시 탈 때는 미국 군인 왜 몸이 좀 커서 막 그리고 원래 이렇게 짧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군인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한국이 일단은 어디에서 왔냐고부터 물어보잖아요. 폴란드라고 하면은 그때 공산주의 이런 쇼펜 뭐 귀리 부인 이런 얘기 했다가 요새는 이제 무기 수출 대량으로 하니까 경제 국가 됐어요. 뉴스만 들면 폴란드 한국 뭐 얼마나 쌌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거를만 폴란드가 수입하다가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 지금 교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교 35주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관계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올해가 굉장히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투멜 씨랑 비슷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옛날에는 바로 남하고 가면 만들라. 그렇죠. 그 이후에 문화로 많이 유명해졌기도 하고 음악으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아마피아노라는 장르로 저희 남홍이 되게 떴어요. 지금 한국 아티스트도 그 비트로 음악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공 하면 다일라 음악 DJ들이 엄청 많거든요. 남아공에서 지금 한국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남아공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벨라루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나라인지 이런 나라인지도 모르고 택시를 타면 뭐 어디 왔어요? 벨라루스라고 하면 뭐 어디? 벨기에? 볼리비아? 뭐지? 약간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누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벨라루스 가면은 항상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평범하고 그러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쳐다봐요. 한국 오기 전에 하고 지금 생각했을 때 본국의 변화가 크게 있었는지 영국 같은 경우에 약간 정치적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돼 있고 뭐 많은 나라들도 그러는데 또 브렉시트 큰 거 있었고 이제 EU 멤버 아닌 거 너무 어색해요. 영국 가면. 근데 각각 나라에도 큰 거 있지 않아요? 폴란드는 일단 뭐 한국이랑 관계를만이라도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한국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 뭐 독일 갔다가 갈아타고 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많은 무역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오히려 한국의 테헤랑로처럼 폴란드에 한국 도로가 있고 진짜? 예, 서울 도로도 있고 LG 도로도 있고 그리고 직항이 수도로 외는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가려면 여러 도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고향은 너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수도로 가면 어쨌든 기차를 몇 시간 타야 돼요. 근데 지금은 2시간 거리. 그래서 예, 너무 좋아요. 한국이 너무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영국에 그래서 런던밖에 안 가는데? 그러니까 폴란드는 여러 개 도시 있어요. 다른 직항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 갔다 왔을 때도 이제 폴란드도 IT 강국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IT 쪽으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IT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 많았고 지금은 동유럽이랑 중유럽 합쳐서 폴란드가 1위. 그래서 한국이 더 맞아요. 제 친구 지금 IT 쪽으로 연결하는데 벨로루스에도 개발자 엄청 많고 그래서 폴란드하고 벨로루스 그쪽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가면은 뭐 인터넷이 잘 안 터진다 뭐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랑 다르다는 느낌에는 뭐 음식이나 문화를 외에는 그런 면에는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지금 한국 분들이 폴란드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마트에 가면은 한국 음식 김밥 그 많은 세트가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팔아요. 제 시골에 갔는데 쌈장, 고추장, 별의별 거 다 라면까지 그냥 밤에는 갑자기 라면이 땡기면 그냥 가서 하나 때리면 돼요. 저 괜히 나쁜 말 했잖아요. 영국에 대해서 브렉시트하고 그런 얘기. 영국도 좋은 변화 있었어요. 그래도 축구 이제 요새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좋아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인도가. 이번에 인도 갔다 왔거든요. 일단 시스템 자체가 다 달라졌어요. 답답한 것은 많이 줄어졌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여행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 얼마나 가냐면 옛날에 우리 인도에 보면 타지멀 있거든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면은 편하게 들어갔어요 우리. 요새는 인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쉽게 못 들어가요. 그만큼 인도의 이 국민성이 높아졌고 제일 신기한 게 요새 건강에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사는 방식들이 또 달라졌고 개발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 속도가 좀 빨라요. 왜냐면 나라가 옛날에 세금을 조금만 걷어가는데 요새 세금을 많이 걷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개발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달라졌어요. 고속도로는 또 많이 생겨.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이 차 타고 가면 6시간 거리였거든요. 지금 2시간 반 안에 가요. 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도 사람들이 조금 빨리빨리 하는 문화를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금방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계급 문제 있다, 뭐 등등 있다 그런 거는 가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갔다 왔을 때 럭비 저희가 또 월드컵을 이겼잖아요. 남하고 럭비 할 때 되면은 모두가 굉장히 행복해. 근데 그런 면에서 모두가 되게 서로를 도와주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물가가 너무 올라왔어요. 아 남아공 너무 싸서 좋다 했는데 아직도 싸긴 한데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기름값이 일단 한국보다 더 비싸요. 물가가 올라간 면에서는 모두가 지금 좀 힘들어해서 서로를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걱정했던 게 그러니까 남아공에는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괜찮을까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 뭐 서로를 되게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래서 계속 항상 응원하고 있죠. 이제 제가 한국에서 17년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달라진 것들이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들도 많아서 좋아요. 제가 갈 때마다 뭔가 시간이 안 지난 듯? 근데 이제 달라진 것들을 얘기하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IT 쪽에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그 우리 수도에 있는 그 IT 쪽 사는 사람들의 동네로 가봤거든요. 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만약에 IT 쪽에 일하면 진짜 살기 괜찮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출산율이 폭발적인 것 같아요. 한국랑 반대요? 한국이랑 반대로 제가 어디 그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너무 많고 가족마다 막 애들이 막 3명, 4명씩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국가에서 이제 지원 제도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출산 휴가나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아마 나라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면은 출산율이 아이들 올라가요.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잘 산다고 하면 그때 1명이나 2명만 정도 안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또 다시 줄어들어요. 오늘 이렇게 진짜 도합하면 이렇게 한국살이 100년인 외국인들이 우리 본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옛날 나 때는 말이야 한국 모습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우리 100년이니까 할 얘기도 한 100개 나올 것 같아. 다시 모입시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